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조치가 남한의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불안 해소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이날부터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대외관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잇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해당 조치가 한국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전략 자산 전개, 미국과 한국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is taking these actions because he fears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more than he fears an attack from the south in the ROK-US alliance. He is creating a perception of the threat from the south because of his failed policies, in particular his failure to use nuclear weapons for peace and prosperity, as he promised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김씨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첨단 군사력 개발을 위해 미국과 미한 동맹을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숙적이라는 인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의 정치전 전략과 협박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앞선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s very hard for Kim to hold talks at this point where he's got so much more instability in the north now. So I think at this stage, Kim realizes that the kind of deal he would have to get to justify negotiating with the U.S. is not likely going to be available for him. 펜의 선임 연구원은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접적인 협상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획책해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한반도 정세 불안 원인을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한국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비무장지대 DMZ 내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파파로 사령관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국방장관이 파파로 사령관과 업무 만찬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지난 6월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2차 훈련을 시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미국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자위권 차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황종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북한은 도발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choose the path of dialogue instead of provocations.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도네츠크 지역 인근 최전선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유럽 국가들에 이어 라트비아, 몰타 등 참석국들의 북한 규탄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Latvia supports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rges DPRK to engage in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Latvia condemns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ry from DPRK and Iran to Russia, fueling its illegal war in Ukraine.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MD program with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over the past 2 years, including placing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in orbit. These are blatant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sanctions regime, and Malta condemns them in the strongest terms.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측은 발언을 신청해 반발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는 오래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the sovereign entitlement for defending itself against the U.S. nuclear threats which have been last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Now the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clearly stipulated in its constitution. 그러자 한국 측은 재반박 발언을 통해 북한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적대시 정책 탓을 하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has developed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for the past decades in total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s ever-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the very reason why we are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not the other way around.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재반박 발언을 통해 한국은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자극하지 말라면서 과거처럼 위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최근 기소된 중국인이 북한을 위해 허위 선적과 자금 세탁, 제재 우회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는 한국어로 소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위조 담배 제조와 판매를 통해 약 7억 달러를 벌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 사건의 형사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를 비롯한 공범자들이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국영 담배 회사들과 불법 금융 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진광화와 공범자들은 위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국영 담배 회사와 약 8,43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최소 11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200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36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수행한 사실도 범죄 목록에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허위 선적 기록을 사용해 물품을 밀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중개은행들을 속여 제재를 피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위니 엔터프라이즈의 한 직원이 진광화에게 북한 국영 담배 회사에 지급된 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어로 설명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총 6건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 수단이 달러화로 명시됐고 불법 송금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국어로 소통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또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진광화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가 미국의 제재와 금융 규제에 따라 북한 고객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미국 달러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광화의 이메일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설립한 위장회사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북한은행원 심연섭, 중국인 친궈밍, 한린린 등과 공모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해 불법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주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담배 판매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친궈밍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아태 지역 이사국 5개 공속을 두고 입후보한 한국과 태국, 키프로스, 마샬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 중 4위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며 특히 내년에는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1년이 되는 9일 영국 런던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강제 북송된 김초록 씨 언니 김규리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을 비롯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면서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 등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지휘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9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분쟁, 기후변화 등 영내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최국인 라오스의 손사이 시판돈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는 아세안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는 격변하면서도 복잡한 지정학적, 경제학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아세안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정상들 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초청국 인사들이 참석해 11일까지 각종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1967년 동남아 5개국이 모여 결성한 아세안은 현재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회원국인 헝가리의 친중 행보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하반기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 7월 회원국들과 상의 없이 평화사절 명분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에 대한 헝가리의 최근 비자 제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헝가리뿐 아니라 모든 EU 회원국의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잔혹성을 목격해 왔음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침략자가 아닌 침략당한 쪽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헝가리인들은 1956년 2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또 중국 경찰이 헝가리 경찰과 함께 헝가리 국내에서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최근 합의한 데 대해서도 유럽의 주권 수호가 아닌 외국의 간섭을 위한 뒷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당시 러시아 방문은 의장으로서 EU를 대표한 노력이었고 유럽의회 의장에게 EU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 제시는 옳지 않으며 1956년 당시 소련의 헝가리 침공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걸프 지역 아랍국들이 자국 영공이나 군기지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도록 할 경우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란의 고위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이란 고위관리는 9일 로이터 통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영공 또는 군기지 사용 등을 통해 이란에 대항하는 어떠한 행동도 전체 집단이 취한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이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고위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뤄진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미국 워싱턴 주립대 산하 단백질 설계 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미국 구글 산하 인공지능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와 존 점퍼 선임 연구원 등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베이커 교수는 이른바 계산 단백질 설계에 기여했으며 이는 과학자들이 전에 없던 모양과 기능을 가진 놀랍고도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 알파폴드2라는 AI 모델을 개발해 발표한 허사비스 CEO와 점퍼 연구원은 AI 기술을 통해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공헌했으며 두 사람은 AI 모델을 통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분석으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된 꿈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화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